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 중심의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참여연대 김재섭 사무처장과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전 완료를 목표로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궁금증,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던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보나 토론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11월 5일날 갑자기 천안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18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네. 마치 지금 된 것 마냥 굉장히 빠른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정작 통합을 해야 되거나 혹은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토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사전 논의도 없었고요. 정보가 지금 제공되는 게 극히 적다고 하셨는데 정보가 거의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또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통합특별시의 이름이 정말 대충 특별시가 되는 거냐부터 네. 시작해서 그럼 기초자치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시청은 어디로 두는 거고, 의회는 어디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고, 네. 막상 정말로 재정특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리고 예상되는 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커졌을 때 소외되는 지역이 어딘지, 네. 어떤 것들이 나아지는지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고요. 이장우 시장과 그 김태흠 지사가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네네. 이 안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 연구 결과나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가 아니라 네. 단순히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전과 충남의 경제적 지표를 합산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많이 부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공청회 같은 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네. 그 레이스에 경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통합을 포함한 전국적인 행정 개편안, 또 지역의 행정 개편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청회라고 하는 건 막상 그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거냐. 네. 뭐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 의사가 반대 의견이 더 높으면 안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그냥 정해놓고 마치 설명회 하듯이 하는 것은 뭐 사리에 맞지도 않고 주민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또 오늘도 여러 곳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어요. 이런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통합이라는 걸 일단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제 요식행위로 좀 설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단체마다 또 어떤 단체 내부에서도 광역 경제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혹은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뭐 행정 통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방법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좀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좀 미온적이었지만 지금 동의를 하고 지금 특위까지 구성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게 통합의 장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또 행정 효율 같은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물론 커지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뭐 땅을 압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국비 사업을 따낸다고 했을 때 그 따낸 사업이 대전으로 오냐, 천안으로 가냐, 뭐 홍성으로 가냐, 보령으로 가냐는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경쟁력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 효율성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죠.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은 단위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렇죠. 커지는 거는 이제 더 큰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정말 350만의 큰 광역 지자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효율성은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자치의 방향과는 그 방향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나 혹은 지금 현실적인 조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그것이 마치 정가의 보도인 마냥 얘기되는 것은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네. 반대해 왔는데 지금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정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이것이 추진된다면 그럼 다른 사안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논쟁이 있는 사안들도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으로 휙휙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만약에 정말 특례시가 통합되는 것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또 같이 논의돼야 하고요. 특례시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모든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조금 더 사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새로 발의를 한다는데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은 굉장히 위험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그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직선제로 운영하고 당적 없이 무당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감 선거를 특례시장의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린벨트 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예타 면제 권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추세로 따르면 지역의 건설 경기나 건설업자들을 통한 어떤 대규모 난개발이 벌어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 좀 전반적으로 권한만 얘기하는 특별법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 향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